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락밴드에서 기타를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잠깐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렉 기타 치는 법을 한 2개 정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기타에 입문을 했으면 기타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렉 기타의 종류, 뭐 통기타도 그렇겠지만 종류가 워낙 많아서 기타를 사고 싶은 친구들 도대체 어떤 기타를 사야 될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기타 소개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영상들은 좀 어려운 것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쉽지만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렉 기타를 살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잠깐 일렉 기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좀 만들까 합니다. 뭐 소개라기보다는 살 때 좀 알아두면 좋은 점.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기타가 이런 모양새의 기타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라토캐스터라는 기타를 어떤 모양으로 두고 얘기하느냐? 딱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넥이 있고 기타의 바디 모양이 위에가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이 쪽에 지판을 잡을 때 좀 약간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기타의 소리를 전기로 받아내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픽업이라고 그래요. 픽업. 잡아내다, 뭐 이렇게 뭐 줍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리를 잡아내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구리선 있죠? 그게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게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픽업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 기타가 보통 스트라토캐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는 여기도 이제 픽업이 하나짜리인데 여긴 픽업이 2개짜리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픽업 이름을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 픽업을 이제 싱글 픽업, 싱글 픽업. 그럼 얘는 이제 더블 픽업이라고 그러냐? 이제 보통 더블 픽업이라고 안 하고 이제 험버커 픽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스트라토캐스터 중에 험버커, 싱글 이렇게 해서 HSS 타입의 기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험버커 픽업이 달려있는 그런 스트라토캐스터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기타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음악의 종류 중에 뭐 되게 강한 음악도 그 다음에 되게 부드러운 음악도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범용성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 기타가 바로 이 기타예요.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기타는 아까랑 다르게 픽업이 2군데 있죠. 2군데 있고 얘도 싱글 픽업인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얘도 보면 싱글 픽업 같은데 뭔가 덮개가 달려있죠? 예, 커버가 달려있죠. 네, 이 기타는 어떤 기타라고 하냐면은, 텔레캐스터라는 기타입니다. 그럼 텔레캐스터는 어떤 기타인가요? 네, 그냥 바디 모양으로 보통 이렇게 결정 짓게 해요. 바디 모양으로. 아까 스트라토캐스터는 여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얘는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잘려 있어서 이게 컷 어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컷 잘려 있는 거죠, 몸통이. 왜냐면 하이 지판을 쉽게 깊은 데까지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해요. 까랑까랑해가지고 뭐 몇몇 기타리스트들한테는 깡깡이라고도 보통 별명이 붙여져 있는 기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헤드 모양도 아까 기타랑은 좀 다르게 아까 기타는 좀 약간 좀 뭉툭했는데 얘는 좀 약간 얄쌍하죠. 그리고 요 모양도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기타는 아니에요. 얘는 할 수 있는 음악 그 종류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좀 약간 특징 있는 기타라서 초보자들에게는 추천 안 하는데 나는 좀 약간 특이한 기타를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이 기타는 얘도 이제 기타가 여기 픽업이 2개 달려있죠. 근데 얘는 두꺼워. 보니까 픽업이 2개짜리인 험버거 픽업이에요. 험버거 픽업이 양쪽에 달려있고 지금 이 기타는
픽업에는 커버가 쓰여 있는데 커버가 없는 기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의 모양을 보세요. 아까 약간 뭐랄까 방금 전에 봤던 텔레캐스터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죠. 텔레캐스터는 약간 이쪽에 안팎 살짝 들어갔는데 얘는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고, 예, 이 기타의 이름은 뭐냐면 종류는 뭐냐면은 레스폴이라는 기타입니다. 레스폴 기타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뭐 아까 텔레캐스터나 스트라토캐스터처럼 이 밑에 하이 쪽은 컷어웨이가 되어 있어요. 하이 쪽을 이제 높은 데까지 잡기 위해서. 그런데 약간 두께감이 아까 기타보다는 조금 있어요. 두께감이 좀 더 있고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께감도 있고 좀 무겁고 그 다음에 험버커 픽업이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얘는 약간 묵직한 소리를 내요. 좀 약간 음장감이 있다고 그러죠. 약간 좀 무게감 있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보통 어떤 음악에 많이 쓰이냐면 좀 묵직한 헤비메탈이나 아니면 하드락 그 기타에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픽업 두 개가 소리를 진짜 웅장하게 받아내거든요. 물론 뭐 부드러운 음악에서도 그 웅장감을 약간 이펙터를 약하게 매겨서 부드러운 음악에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기타는 좀 약간 묵직한 음악에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좀 아까 스트라토캐스터 여러분 누지 채신 사람은 뭐 아시겠지만 밑에 요게 달려 있고 얘는 이게 위에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픽업에서 소리를 받고 싶다 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픽업에서만 받고 싶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나는 양쪽 픽업 다 받아서 좀 약간 균형 있는 소리를 내겠다. 그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그 픽업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스트라토캐스터도 그 다음에 텔레캐스터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위에 있죠. 그리고 이제 헤드 모양도 보면은 아까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는 위에서 다 이렇게 조절 나사가 있지만 얘는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통기타 느낌도 나죠. 여기 헤드를 보면은 예, 요게 바로 레스폴이라는 기타인데요. 이 레스폴 기타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무겁고 요 지판이 요 넥이 약간 두꺼워요. 이 기타가 전반적으로 좀 두꺼워. 그래서 초보자들이 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나는 좀 약간 묵직한 음악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 기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보여드릴게요. 예, 이 기타는 아까 이 픽업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헤드 모양도 그렇고 아까 봤던 레스폴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 위에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위에도 컷어웨이 되어 있고 밑에도 컷어웨이 되어 있죠. 이 모양도 얘도 약간 레스폴도 비슷하고 요거도 아까 레스폴이 위에 있지만 얘도 밑에 있는데 여기 조절 요것도 비슷하고 레스폴과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 여기에 구멍 뚫려가지고 여기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위아래로 빈 공간이 있어요. 위아래로만. 물론 여기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막대로 되어 있고 위아래로 빈 공간이 되어 있어서 약간 공명감, 약간 먹먹한 공간의 느낌,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타예요. 얘는 어떤 기타라고 그러냐면 할로우 바디 기타라고 합니다. 네, 이 할로우 바디 중에 얘는 위아래만 공간이 있어서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라고 하고, 여기까지 전체 다 공간으로 되어 있는 통기타처럼 기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풀 할로우 기타, 완전히 할로우 기타라고 합니다. 우리 밴드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는 이제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인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좀 강한 음악,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강한 음악보다는 약간 좀 공명감이 있는 기타 소리, 울림이 있는 기타 소리를 내는 그런 재즈나 그런 음악에 되게 많이 쓰여요. 이 기타는. 물론 이걸로 뭐 하드락이나 헤비메탈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또 최적화된 기타가 이제 저기에 있는 레스폴 기타가 보통 그런 데 많이 쓰이고, 얘로는 그런 기타는 잘 하진 않아요. 물론 하는 음악가들도 있겠지만 얘는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거 뭐 톤 맞추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크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무게감도 좀 있어요. 아니 공간이 있는데 무슨 무게감이 있느냐? 예, 기타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게감도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그런데 난 그래도 일단 모양이 이쁘고 이렇게 홀 뚫려 있는 모양도 이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추천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것도 아까 텔레캐스터처럼 좀 약간 특이한 소리,
일반 일렉 기타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 다른 기타 모양들도 있는데 보통 이 네 가지 기타로 보통 여러분들 초보자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 네 가지 기타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타의 가격대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타 가격대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막 진짜 뭐 1, 20만 원대도 있고 진짜 수백만 원대도 있는데 우리 초보자들 특히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에게는 막 10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는 너무 부담스럽죠. 예,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다 보호자분들 돈으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담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넣자면은 적어도 30만 원이 넘는 기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 연습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공연용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0만 원이 넘는다면 물론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할인받아서 20몇만 원에 산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30만 원이 넘지 않는 기타는 소리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고 약간 공연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감이 있어요. 100만 원 넘는 건 사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비싸. 그리고 뭐 글쎄 선생님도 뭐 전문 음악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 원이 넘는 기타와 뭐 50만 원대 기타 소리를 들으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음악을 업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 선생님의 말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귀가 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 100만 원짜리 넘는 기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뭐 70만 원까지 그래 70만 원까지 그 정도 기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낼 수 있고요. 그러면 기타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타 브랜드는 아까 말했던 100만 원이 넘는 기타들은 진짜 일렉 기타 치는 사람들 알 겁니다. 펜더와 깁슨이라는 진짜 명 기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그것까진 가지 말자고요. 그것까진 가지 말고 우리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괜찮은 퀄리티를 가진 기타들이 꽤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악기사 중에 콜트, 뭐 그다음에 데임, 뭐 스피어 이런 스피어가 우리나라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브랜드들은요 중저가 기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꽤 괜찮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런 이 세 종류의 회사 정도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치는 데는 꽤 괜찮은 퀄리티의 기타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뭐 외국 브랜드이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에피폰 또는 스콰이어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퀄리티의 기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검색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선생님의 이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를 구입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일렉 기타가 얘만 필요하지 않잖아요. 소리를 내는 스피커와 그 앰프, 그 다음에 소리를 조작하는 페달 이런 것들도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